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80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 코스닥 시장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는 또 선물 옵션 만기들과 관련돼서 그런 또 시장의 약세는 그대로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오늘부터가 또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또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야간 선물이 하한가까지 들어가면서 나오는 전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집중하는 결과까지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국내 시장 당연히 그에 따른 여파 그대로 밀려 내려갈 것 같고요. 단순하게 한 10% 미국이 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가 10%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그대로 반영되게 되면은 지수가 뭐 1600선 후반대 정도까지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매수세가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이제 지수가 그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은 거의 2배 가까이 하락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대하는 마인드는 지수가 10% 밀리게 되면 종목은 한 20% 밀린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될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뭐 정부의 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또 어떤 매수세에 대한 얘기들, 지금 개인 매수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 상황들인데, 개인 매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자금들, 그리고 아마 종목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IT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 매수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쩌면 거대 개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자금을 운용할 때가 없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때문에 다 틀어막힌 상황들이고, 게다가 그거 관련돼서 어떤 자금을 저금리 기조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자금을 지금 운용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그래도 그나마 급락한 주식시장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속에서 들어오는 상당히 큰 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주식시장의 큰 어떤 흐름들을 막을 수 있을까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연기금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12일 정도, 최근 며칠 정도부터 연기금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만큼 증시에 대한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다라고 판단하면서 들어오는 상황들이 아닐까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큰 그림상으로 이런 어떤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막기에는 아직은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없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전염병이 나왔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가장 큰 게 공포감입니다. 그러면은 공포감이 컸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흐름들은 누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글로벌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그런 흐름들이 아직은 어떤 역할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추가적인 레포를 공급하고 계속 어떤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에 돌려간 투자 심리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들이 공포 심리가 그대로 직결되면서 경제를 마비시키는 역할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간다라는 관점들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 모두 다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겪어봤던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또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이제 막 또 창궐하는 단계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경제에 미치는 역할들이 큰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라기보다 조금 전에는 중국과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 쪽에서 집중이 된 모습들에서 일단 그쪽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을 모두 다 확대시키면서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가장 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제가 마비되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가장 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또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멈춰버린 경제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상당 부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 즉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싸졌다는 부분들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더 위축이 됐던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눈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나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래도 기업 자산 대비, 그래도 뭐 PBR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에 대한 흐름들은 눈이 갈 수 있겠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었을 때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0.7배 수준까지 들어가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기록한다라는 쪽도 그나마 지금 연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는 위험 자산을 줄이는 입장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전혀 아니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부담으로 느껴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쪽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느껴지는 부분들은 부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로 인해서 촉발되고 있는, 그래서 즉 하이힐드 쪽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그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그리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황 쪽에서 일단 산업들을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쪽이 셰일 오일 산업들인데, 이쪽이 미국 경제를 어떤 에너지 자립국으로 만들 만큼 상대적으로 강한 변화를 보였던 흐름들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유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가가 이제 셰일 오일 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산업들, 특히 유동성을 충분히 누려왔던 산업들 쪽에서 이제 경제가 큰 혼란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기업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들은 또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점진적으로 벌어지는 흐름들이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염병처럼 똑같이 경제가 위축되는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세가 점진적으로 나오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장 불거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경제 충격, 그다음에 적어도 한 2, 3개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타격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런 우려가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반응들이 이를 좀 염두에 놓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줄여가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어떤 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쪽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자가 얼마만큼 정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기 문제가 일단 어느 정도 잡혀야 지금같이 극도의 공포심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글로벌 경기 관련된 쪽에서 정부들이 얼만큼 부양책들을 강화시켜서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에 대한 시장 반응들은 처음에는 공포감에 상당히 위축되고 떨었다가도 그래도 유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대표적으로 유동성 공급과 함께 달러와 약세, 이런 기조가 시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돌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떤 이 부분이 작용할 정도의 위안감을 줄 수 있는 시장의 모습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는 싸다라는 논리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시장 흐름들이 충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인데 항상 밸류에이션 논리는 그 당시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한숨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기를 두들겨보면서 지금 지수대가 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만 가지고 시장에 공격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인 또 3월 초에 금요일 잘 넘겨야 되겠죠. 근데 좀 두려움이 앞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아침의 단상이었습니다.